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요. 일단 시장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와 함께 또 뜨거웠던 이슈들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접수해 주신다면은 그 다음 코너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 할 거니까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과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하실 수 있는 어플 메신저 활용하신다면은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여승재 혹은 샘플러스 이가람 이렇게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을 샘플러스와 함께 검색을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서 어떤 궁금증이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활용하셔도 종목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배트맨 시청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간단하게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1부에서 나눴던 시황 토크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 경제 영향 어느 정도일지 이가람 위원의 의견을 좀 함께 해봤는데요. 여승재 위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4대 유망업종과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더욱더 보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우리 여 의원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그 이슈의 제목이 경제 영향은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서비스업 재정, 세제, 금융 지원 확대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하고 앞서서 이제 이가람 전문위원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그 관광이라든지 스마트 물류 이런 부분들을 짚어 주셨는데 이 4대 유망 서비스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지원책에 대해서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그 정책 발표로 새롭게 제시가 된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 2019년도 경제 정책 방향 요 회의 내용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서비스업. 근데 앞서서 얼마 전에 그 제조업 관련해가지고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뭐 해가지고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서비스업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일단 관광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관광 산업에서는 비무장지대 그리고 한류 공연 등 관광 콘텐츠 확충 그리고 보건 산업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및 헬스케어 특화 창업 지원 방안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서는 자금 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공정한 제작, 유통, 생태계 조성, 물류 산업에서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해상 물류 자동화, 지능화, 물류 시스템, 스마트 방안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관광 산업에서 비무장지대가 언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 이슈 가지고 비무장지대 그 관련 대북 관련주들 이번 주에 이슈로 언급해드린 바 있었는데 네. 그게 썩 좋게 말씀 안 드렸죠.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등락을 준다면 그건 매수의 기회가 아닙니다. 매도 쪽으로 좀 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좀 디테일한 면이 부족하지 않나.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쪽으로 물론 서비스업을 포기해서도 안 되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조업이 됐건 서비스업이 됐건 어느 한쪽을 집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힘이 분산이 되면 지금 추경 예산도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인가요? TV에 나와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역설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분산시키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을 집중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또 여기를 푸시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그 경제연구원에서 어제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 그 경기 심리지수, BSI 지수가 나왔는데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푸시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현업에 있는 기업들의 심리는 썩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왜 그럴까요? 왜? 좀 박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네. 기업들은 아직도 불확실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관광 콘텐츠 확충, 뭐 이렇게 한류 공연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21일 날 그 현장 실태 조사를 한 거를 발표한 게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고용 감소가 나타난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실태 파악을 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업종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업종 차등을 두는 방안이 묵살을 당했죠. 일률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소리예요, 최저임금을. 그럼 당연히 관광산업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정책 발표는 했지만 일률적으로 서비스업에서도 일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고용주들은, 사용주 쪽은 고용을 확대를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라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도 뭐 관심을 가져본다면 이제 스마트 물류 쪽으로 저 역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정부의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스마트 물류 쪽을 좀 집중적으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스마트 물류 쪽에 좀 연관이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카톡방에서 그 부분은 조언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가람 혹은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서 언제든지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 공개, 산업 영향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카카오가 블록체인 게임사하고 손을 잡고 모바일 블록체인 게임을 공개를 했습니다. 클레이튼 나이츠가 이 게임의 이름인데 암호화폐를 이 게임 경제에 도입해가지고 게임에서 쓸 수 있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산업 영향은 어느 정도의 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우리 이가람 위원님부터 의견을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을 좀 한꺼번에 정리해놓은 이미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 자료를 같이 놓고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그 거버넌스 카우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뭐 운영진, 뭐 같이 하는 뭐 중앙 사회 정도, 아니면 운영진 이사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보면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뭐 LG와 세트리온, 뭐 넷마블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보시면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뭐 유니언뱅크도 보이고요. 굉장히 좀
큰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만을 이용을 해서 하는 산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특히나 특정 업종의 한 곳에만 치중된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회사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그라운드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록체인 서비스 내놓기 위해서 서비스 파트너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음식 리뷰를 쓰게 되면은 그에 따른 토큰을 받게 되고, 그 토큰을 받은 걸로 레스토랑에 가서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인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또 그 보상으로 토큰을 받아서 뭐 앙튜브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콘텐츠를 공유해서 이제 그 이미지 중심의 SNS 피플 등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도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한 업체만을 이용하기 위한, 옛날에 쉽게 생각하시면은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도토리를 이용해서 물론 현금 결제를 해서 구매하는 거였지만, 싸이월드 현금 결제에서 뭐 도토리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안에서만 우리가 내 미니홈피를 꾸미고 음악을 사서 듣는 약간 그 싸이월드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였다면은, 이번에 자꾸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의 회사들과 같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지금 카카오를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이지만 넷마블 게임과 뭐 유니온 뱅크 뭐 아니면은 뭐 웰메이드도 있고, 그래서 뭐 LG U 플러스, 뭐 넷마블, LG 뭐 전자 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저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 기업이 내 것만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협업을 통해서 같이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산업이 굉장히 좀 커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좀 사람들도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이외에서 지금 뭐 많은 지금 산업군들이 들어와 있고 회사가 들어와 있지만, 이거 외에도 분명히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많이 이제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비트코인하고 연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화폐로서의 가치를 쓰려면은 지금과 같은 유동성을 보인다면 화폐로서의 가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는 쓸 수가 없겠고, 단지 지금은 뭐 투기적인 세력이거나 차익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단일 뿐인 거고, 지금 말씀드린 페이스북 리브라나 이런 카카오 같은 쪽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좀 별개로 놓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놓고 보시되 기술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쪽 산업에 대한 변화가 지금 카카오가 보여준 이런 블록체인의 형태로 많은 산업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 주가는 지금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나요? 카카오 뭐 물론 좋은 위치에는 있죠. 좋은 위치에도 있는데 지금 약간 이슈를 좀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늘 철저하게 분할로서 전략을 짜서 들어간다라면 괜찮은데, 아무 생각 없이 카카오가 좋은가? 그러고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로 매수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카카오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또 이가람 위원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승재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도와주실까요?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카카오 그 카카오백 카뱅 그 이슈를 보지 마시고
블록체인을 보세요라고 분명히 제가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클레이튼 이 부분도 발표된다, 예정이다라고 짚어드렸고요. 이게 산업 영향이잖아요. 카카오 이 블록체인 클레이튼 공개로 인한 산업 영향은 이 주제예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부가 필요하죠. 이게 그냥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클레이튼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프라이빗이 있고 퍼블릭이 있어요. 근데 클레이튼은 퍼블릭이다.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이 게임,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게임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더리움 기반한 이 블록체인 게임이 이미 발표가 되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제가 서울경제는 아니지만 이전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크립토키티인데요. 그 크립토키티라는 블록체인 게임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고양이거든요. 이 한 마리가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또. 수수료 문제가 또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블록체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를 전에는 따로따로 놓고 생각을 하고 연구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같이 또 묶여지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카오 이제 블록체인 이 클레이튼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는 점. 다양한. 그래서 이 다양성에 있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흥미진진하다라는 부분. 많은 관심 갖고 진행 과정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진행 과정을 좀 계속 추적해 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또 좋은 공부도 되시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도 좀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카카오뿐만이 아니에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미 최근 일례로 최근에 그 미국에서 열린 국제 텔레콤 워크 행사에서 자동화 그리고 보안 강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CBN 이렇게 약자를 해가지고서는 공개를 했는데 여기 IBM이 참가를 해요. IBM이 참가를 하고 이 통신 그 서비스 통신사들이죠. 통신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관련 이제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서로 보완해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일 거예요. 그 세계 최대 그 선박 머스크사죠. 머스크사가 IBM하고 같이 블록체인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세계 2위, 4위의 기업들이 이번에 올해 5월 달에 또 참가를 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사실 이 해운 물류가 굉장히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하는 서류의 종류가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죠? 보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삼성 SDS도 해운 물류 관련해가지고 블록체인 그 공개를 했었죠. 작년 연초에. 그래서 삼성 SDS도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이거든요. 공정위에 리스크만 없다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블록체인은 이해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문가들도 블록체인이 뭐야? 라고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저 또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마땅히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인터넷을.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인터넷보다 훨씬 진화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지능화되고 진화된 서비스. 대신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터넷죠.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지금 인터넷을 쓸 정도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에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삼성 SDS예요. 삼성 SDS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주간 흐름 차트예요. 주봉 차트. 근데 이 좀 등락이 있죠. 2017년도서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또 변수에 의해서 또 조정을 받기도 하고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요. 이게 일봉 차트가 아니에요. 그 짧은 흐름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짧은 흐름이 아니고 좀 긴 관점에서 그래도 좋은 흐름,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들이 하나씩 한두 가지씩은 리스크 요인이 있죠. 그 부분이 부각된다라면 좀 회피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삼성 SDS 관심 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가격 전략은 당연히 우리 여승재위원회 무료 톡방 찾아가시면은 또 세워드릴 거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하시고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황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한 것 같아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장 핫 이슈도 빨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증시의 부진의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주 열기가 지금 좀 달아오른 모습인데요. 대응 방안 세워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죠. 빈살만 왕세자가 10조 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비전 2030 사우디 탈석유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죠.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 내내 그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테마주들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자꾸만 거래량도 테마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테마주는 당연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저희가 또 두 분의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람 위원님. 테마주요. 네. 테마주는 사실 굉장히 좋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좋아라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좀 테마주를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놓고 볼 거냐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모든 테마가 장기로 가기보다는 웬만한 테마는 다 단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나 이거 잡아놓고 좀 길게 볼래라고 해놓고 테마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테마주를 보기보다는 좀 성장주를 보셔야 되겠는데 투기적인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투기성이 굉장히 강해서 장기 투자로는 확실히 좀 어렵다라는 점을 좀 필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거나 나는 좀 빠른 대응은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주나 또는 뭐 산업의 변화 뭐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인 테마주들에 대해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국기재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재지 같은 경우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래픽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대부분 이 앞부분에서 질문을 하기보다 이 국기재지 사놓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 요 위에 4,000원 위에였어요. 이만큼 올라와 있고 국기재지 그래핀이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 눈앞에 그래핀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테마는 당장 장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편이 뭐냐면 같이 올라온 종목 중에
엑사-ENC라는 종목이 있어요. 엑사-ENC라는 이 종목도 같은 그래핀으로 엮여서 올라왔는데 차트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는 거는 테마주 안에서 대장주만 위에서 버티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장기로 볼 수는 없는 테마다.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 장기로서의 투자는 사실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이슈를 받고 있는 게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해서 거래소 쪽에서 비덴트 쪽이 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비덴트 굉장히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이동 평균선 다 돌파돼 있고 뭐 지금 상한가 기록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래소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수익 개선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 지분 투자가 돼 있는 종목들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덴트 말고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비덴트하고 다른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상승세 이후로 오늘 9%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위에서 만약에 3,600원에서 이거 비덴트 보고서 더 갈 거야 라고 들어갔는데 오늘 손실이 크게 나온 거죠. 이렇게 직장인 분들이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직장인 분들한테 특히 더더욱이나 좀 맞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를 보게 된다면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괜찮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을 때만 보시고 그 외에는 좀 성장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테마보다는 테마 중에서도 천천히 움직이는 테마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천천히 길게 볼 수 있는 테마적인 종목을 찾아서 그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좀 단기적인 모습으로 보시고 장기적인 테마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건 성장주 위주로 좀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테마주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좀 길게 봤을 때 천천히 움직이는 테마주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가람 전문위원 카톡방에서 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승재 위원께서는 테마주 혹시 네. 테마주 중에 딱히 좀 보고 계신 업종 있으신가요? 이걸 뭐 테마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항상 친환경 자율주행차죠. 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테마였지만은 지금은 테마가 아니잖아요. 앞서서 이가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장성 있는 쪽, 네, 다 같은 테마가 아니죠. 이제 내년이면 총선이에요. 총선이다 보니까는 정치인 테마주 또 들썩들썩 할 겁니다. 이게 테마도 가려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 테마 접근하지 마세요. 들썩들썩 한다고. 이거 괜히 잘못 손대시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 써니전자죠, 써니전자. 써니전자 보시면은 급등할 땐 좋죠. 급등할 땐 좋아요. 이제 서로 폭탄 돌리기 합니다. 마지막 폭탄을 가지신 분은 폭사하는 거죠, 폭사.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조국 수석이 뭐 법무부 장관으로 가네 뭐네 이런 뉴스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정치인 인맥주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예요? 최근에 뭐 아까 그 그래핀 관련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히토류 관련주 한번 볼까요? 히토류도 뭐 된다고 국내 기업들 뭐 크게 뭐 보는 거 떡고물 떨어지는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또 역시나 멈춰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예? 지금 이거 가격 어떻게 돼 있습니까? 꽝 됐죠, 꽝.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방송에서 언급도 좀 부적절한 것들이에요, 사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보세요. 전기차 굴러다니잖아요. 예, 곧 2023년도서부터는 수소차도 많이 굴러다닐 겁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도 굴러다닐 거예요. 벌써 2단계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요게 신차들은 옵션이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길더라고요. 옵션이. 어느 옵션을 넣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그만큼 빽빽히 들어차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보험이라든지 뭐 정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다. 친환경 자율주행차 관련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테마도 가려서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계의 큰손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하면서 파격적으로 경제협력 대안을 내놨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기업들하고 체결한 계약들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어떤 것들 좀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좀 어떤지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가람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 사우디 이슈는 어저께 뉴스가 나와서 오늘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수소차가 굉장히 잘 움직여졌고 그 외에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움직여졌는데 사실 사우디가 이번에 뭐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움직인 부분도 있었지만 수소차는 일단은 뭐 한 번 더 이슈를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는 정도가 되겠고 저는 사실 좀 로봇 쪽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로봇하고 오늘은 방산주가 움직였는데 지금 뭐 수소차하고 로봇 관련주는 산업의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수소차는 좀 많이 올라왔고 로봇은 한 차례만 올라왔고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특히 로봇 관련주,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이쪽 관련 쪽으로는 산업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 이제 지속적으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를 좀 봐야 되겠고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화면들처럼 지금 사우디가 지금 투자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맨 아래에도 보시면은 로봇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만큼 사우디에서도 관심 받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은 공장들로 특히 대형 회사들의 공장들한테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가람 위원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10조 원을 풀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순대 위원께서는 어떤 쪽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기 뭐 MOU 체결되는 거 보면 근데 수소차 쪽하고 로봇 쪽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SOE 관리 석유화학 쪽으로 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는 10조 원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자국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500조 원이에요. 10조 원에 만족하지 말고요. 사우디에서 하고 있는 네옴이라는 스마트 시티 거기에 어떻게 한번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그게 외교력이잖아요. 외교력. 저는 그게 굉장히 군침이 도는 굉장한 사업, 큰 사업인데 그게 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더 증시가 더 센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500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수소 관련된 수소 경제 이런 부분들의 언급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원전에 대한 부분은 한 줄도 채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 원전 2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거 13조 원입니다. 13조. 그럼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 와가지고 10조 푸른 게 커요. 원전 2기 13조가 커요. 13조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그 사우디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 500조 원은 무려 몇 배입니까? 거기서 한 10%만 가지고 와도 50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주면은 증시에서 좀 더 수혜를 받는 기업이 더 늘어나겠죠. 수소차뿐만 아니고 물론 미래차, 수소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자율주행차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 물론 뭐
첫 술에 배부른 법은 없겠지만 어쨌든지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주시면 수혜를 받는 기업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어쨌든 미래차, 친환경 자율주행차 관심입니다. 네, 어떤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가 오늘장 이슈와 함께 연결지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배트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0813님께서 J콘텐트리를 매수를 하셨어요. 4,960원에 15%를 담고 계시는데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J콘텐트리 종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거의 2% 가까이 내렸거든요. 우리 여승재 위원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 콘텐츠리 참 아쉬운 종목이에요. 제가 4월 달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5월 달 들어서면서 이 추세 하단 가격을 깼어요. 여기서 추세 하단 가격을 깨고 다시 4,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반등 주는 듯 싶었는데 코스닥 150 종목이다 보니까 또 가격이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4,960원에 15% 비중이시면은요, 보유 의견 드릴게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5월달 저점 가격, 이 가격은 이탈시키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4,600원, 4,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보유 홀딩 의견. 다만, 추세 하단 가격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모색하게 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 저항 가격이 여기서 잡히고 있습니다. 5,300원에서 400원. 5,300원, 400원이 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수익은 그렇게 적당한 수익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4,960원에 15%시고 5,4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콘텐트리 손절가 4,6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CJ 안녕하세요. 대한통운, 네, 반갑습니다. 네네. 매수 종목이 CJ 대한통운 맞으시죠? 네네. 매수 가격은 13만 8천 원에 25% 맞으시고요. 네, 한 30% 되는 것 같아요. 30%요? 네. 왜 이렇게 이번 주에 많이 하니까. 내렸나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적지는 않으시니까 대응 방안을 세워드릴게요. 이가람이와 네.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마음 놓고 들어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13만 8천 원이면 어저께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어저께 들어갔어요. 어저께, 와, 이렇게 떨어지는데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많이, 전에 14만 원 선에 사야지 하고 네.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언젠가 14만 4천 얼마에 떨어지고는 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런 거 보고 네. 어떻게 신고 그건 좀 많이 떨어지길래 14만 근처에 오겠나 아니고 네. 사고 놓고 밑에 빠지는 거 조금 더 사고.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14만 원에 왜 살려고 하신 거예요? 조금 뭐랄까 좀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건 제가 보는 종목군이 아니라서 되게 오랜만에 보고 있긴 한데, 야, 이게 실적이 네. 전망치가 좀 안 좋아요, 지금. 예, 조금 그래가 3분기부터는 그게 하반기에는 된다고 좋아하신다고 하죠.
네네. 근데 하반기에 좋아졌다가 아니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네네.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 단가는 나쁘지 않아요. 뭐 14만 원 들어갈 만해요. 요 자리. 14만 원 자리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 요 앞에가 이게 지금 어저께가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14만 원을 이탈시킨 거라서 네. 지금 14만 원이 사실 지지대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온 지지대였는데 요 14만 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네. 좋지 않거든요, 모습이. 그래서 네네. 2018년 초반에 나왔었던 요 앞부분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지금 저항 지지선을 깬 거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 좋아지는 거는 하반기인 거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내가 힘들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사면 어떨까요? 그건 안 돼요. 낮추면은. 그건 안 되고. 네. 이거는 일단은 회복은 될 거예요. 확실히 회복은 될 거고 낙폭이 너무 커요. 일단 이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1000단위도 아니고 엄청 큰 종목인데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반발성으로 14만 원 위로 반등은 나타날 거예요, 어머니. 근데 지금 하락 부근에서 횡보가 좀 한 몇 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장기 투자로 놓고 나는 끝까지 나는 몇 년이고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요 이탈이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요 거래량까지 칠리면서 이탈 나온 거라서 이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예, 팔더라고요. 저거 이게 조금 걸리거든요. 제가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괜찮은 건데 어저께가 좀 안 좋은 거라서 올라오면요 매수가 위로는 제 생각에 올라올 것 같아요. 매수가 위에 올라오면은 은행 적금 이자가 얼마예요, 어머니? 모르겠어요. 은행 적금 이자가 보통 한 2% 좀 안 되잖아요. 예. 한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매도 보신 다음에 네. 좀 기다렸다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정리하면 매수가부터 2% 그러니까 은행 적금 정도, 은행 적금 이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여름 휴가 지나고부터 보세요. 이 종목 보시고 싶으시면. 아니, 그럼 지금 조금 더 사가지고 단가를 낮춰 뭐 매도하기가 빠르지 않을까. 지금 더 샀다가 12만 원 가면 어떡해요? 무슨 내가 모르는 무슨 큰 사건 있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모르는 거고 어머니도 모르는 게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지는 마세요. 더 사지 마시고. 네, 나중에 더 보신다면은 나중에 더 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셀 2180원에 22% 맞으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좀 어떻게 계속 끌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여승재 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 가격이 2,180원이시고 비중은 22%이신데요. 네. 이거를 좀 분할 매수하셨어요? 아니, 한목에 했어요. 한 번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럼 혹시 매수하실 때 매도 목표가는 정하시고 진입을 하셨나요? 길게 장기로 보려고요. 네? 길게 장기로 보려고요. 길게 장기로? 네네. 어떤 면을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셨다면? 예, 요번에 CEO가 바뀌면서요. 지분 관계도 바뀌고, 네, 앞으로 실적 같은 것도 좋아질 것 같고, 네, 지금 저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될까 그래갖고요. 자, 러셀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네. 예.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은 맞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데, 네.
자, 장기적 관점에서 보셨는데 그러면 가격을 22% 지금 러셀 시가총액이 660억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그러면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네, 맞아요. 코스닥 소형주의 계좌 비중 22%를 박스권 상단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잘못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장기적 관점에서 보셨다면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 하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0% 이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 가격 뚫고 지지받을 때 어떻게? 자, 여기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위로 돌파해서 다시 조정받을 때 여기 지지받을 때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박스권 돌파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셨어야죠. 일단은 전략 면에서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고 코스닥 소형주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제공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적이 연간 실적 전망은 제공이 되지만 분기 실적 전망은 제공이 안 돼요. 그럼 분기 실적 전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자분 아버님이 직접 기업 탐방을 가시든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어렵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은 2,250원 가격서부터 해서 1분기 실적을 제가 봤어요. 1분기 실적을 봤는데 매출액이 줄었어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좀 봤습니다. 재무제표 보니까 현금 흐름표 1분기에 마이너스예요. 그럼 영업 활동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수주 계약 공시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투자는 합니다. 돈을 못 벌었는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받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한 게 나와요. 유형자산의 증가라는 부분은 설비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고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는 변동이 심할 수가 있어요. 해서 2,180원에 22% 들어가신 것은 조금 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길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만큼 1,750원 가격이 직전 저점이죠. 그래서 이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정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손실폭이 크잖아요. 그럼 매수하신 가격이 2,180원이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길게 보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그럼 길게 지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길게 보시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하고 들어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길게 보시는 게 아니고 단기로 보시는 거고요. 단기로 보시는 거면 손절가 짧게 잡아야죠. 오늘 버렸어야 돼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00원 이탈시키면서. 짧게 보시는 거면. 그럼 아버님 지금 기준이 없으신 거예요. 길게 보시는 거면 밑에 하단 가격 1,750원까지 보고 견디시는 거고요. 그 손실이 싫다. 난 이 손실을 견딜 수 없다. 싫다 하시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00원 깨면서 일부 비중 조절 하셨어야 돼요. 시장 영향으로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2,000원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2,000원 가격. 장대 음봉 갭 상승시켜서 음봉 마감했고 그 다음에 바로 양봉 만들면서 밀어 올렸죠. 여기 6월 17일 장중 저가 가격이 2,000원 가격이에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2,000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손실이 싫으시다 하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고요. 2,000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위로 매수가에서 매수가 부근하고 2,300원 저항이에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서부터 2,200원, 2,250원, 2,300원 가격은 박스권 상단 가격이고 저항이니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러셀까지 저희가 상담을 함께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두 분하고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배트맨 2부도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